리스 승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스 승계 손익은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승계 손익은 어떻게 달라질까? G80 사례로 본 전차주 인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쭉 건너뛰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사례로 인사이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G80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꼭 G80에 대한 숫자라기보다는 리스 승계의 손익을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중고자동차 시세를 5천만원, 4,500만원, 4천만원이라고 각각 추정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스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상환 금액이고요. 하나는 중고자동차 시세입니다. 미상환 금액은 부채입니다. 처음에 약정할 때 취득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액, 미상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채거든요. 이 금액하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중고자동차 금액하고 이 두 금액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승계라는 것은 부채의 승계입니다. 자산의 승계가 아니에요. 부채의 승계다 보니까 이 부채는 후차주가 계속 리스 기간 동안 만료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승계하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높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에서 부채에 이르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산과 부채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때 부채는 이미 고정이 돼 있고 중고자동차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제 좀 폭을 넓혀서 5천, 4,500, 4천일 때 정산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량 가격 6,400, 취득원가 6,900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증금 잔총가치 각각 1,200, 3,1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기간은 60개월이고요. 리수료 100만 7,100원 30회차까지 납부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24개월 남은 거죠. 총 납입 금액은 3천만 원이 납입이 됐고요. 이 리스 조건일 때 저희 그 아메리카 리스 승계 플랫폼에서 IRR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해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보니까 그동안에 원금이 1,600 상환이 됐고요. 이자가 1,300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원금은 요 취득 원가에서 원금이 1,600이 상환이 되고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5,300만 원을 후차주가 리스 종료 시점까지 계속 갚아나가는 제도가 리스 승계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중고 시세를 보니까 5천만 원일 때 3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300만 원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리스 지원금 이렇게 되는데 승계 지원금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부채하고 자산의 가치의 차이를 보상하는 거죠. 맞추는 거죠. 부채에다가 맞추는 거죠. 300만 원 내놓으면 두 개 합치면 5,300 되잖아요. 그럼 5,300 후차주에게 주면은 후차주가 300을 미리 갚던가 아니면은 뭐 나눠서 갚든 그건 후차주가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예,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고 시세가 뚝 떨어져서 4,500만 원이 되었을 때는요. 정산할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더 떨어져서 4천으로 갔을 땐 1,300만 원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00만 원을 지급을 해줘야 부채 5,300만 원을 리스 기간 동안에 상환하고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각각 이랬을 때 어떻게 손익 정산이 되는지를 밑에 노란 박스 안에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 값이 5천만 원일 때 상한 매각을 했을 때는 59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포기하고 598만 원이라는 돈을 리스 회사에 지급하고 상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590만 원 손해가 납니다. 반환을 할 때는 미상환금의 페널티가 부과가 되거든요. 390만 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차를 반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인수해서 되팔면 손해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승계를 하잖아요. 승계를 하면 600만 원을 회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금 1,2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손실이 있고 6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돈 받아와야죠. 그죠? 600만 원 받아와야죠. 그래서 승계를 하는 겁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일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4,500, 내 차의 시세가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인수해서 매각하자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손해가 커지죠. 중고값이 떨어진 만큼요. 그죠? 반환은 똑같아요. 차 가져가 그리고 페널티 내고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90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여전히 반환 종료를 하겠죠. 승계를 하면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100만 원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00만 원 중에서 대부분 소진되고 100만 원을 회수하고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도 승계할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차값이 뚝 떨어져서 4천만 원 간대요. 그러면은 상한 매각을 할 때는 1,500만 원의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보증금 다 포기하고 1,590만 원을 지급해야 종료가 됩니다. 반환할 경우에 여전히 39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포기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승계 종료를 하려다 보니까 39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오히려 반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는 395, 여기는 394만 4천이고 여기는 3만 3천 원이잖아요. 반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계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저 승계할게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후차주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환은요. 여기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면은 리스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훨씬 유리하죠. 반환 종료가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하실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차주라면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금액을 확정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금액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팔 때 금액을 물어봐야 됩니다. 저기 유명한 사이트에서 노출된 금액 그대로 팔겠다. 이 욕심입니다.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명 사이트에 나온 금액은요. 중고자동차 구매하는 시세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니 사가라. 이렇게 지금 광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럼 거기에 딜러가 사와서 상품화를 시켜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리스 이용자가 그 딜러한테 이 가격에 사가세요 하면은 그 좋아하겠어요? 안 사가겠죠.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5천만 원에 도로 판다? 그럼 딜러는 뭐 먹고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5천만 원에 사온 거는요 6천 정도에 팔립니다. 한 20% 정도 붙습니다. 뭐냐면은 세금, 상품화, 그 다음에 마케팅 등 딜러 수당, 유통 비용 등입니다. 명의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업자들은 세금이 낮아요. 그 다음에 부가세 효과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10여 프로 차지합니다. 나머지 상품화잖아요. 그죠? 그 가서 중고자동차 사러 가면은요, 중고자동차 사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이거 기스났네. 이거 뭐 험하게 탔네. 이러거든요.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 내고 떼 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트집을 잡아요. 왜? 깎으려고요. 이 상품화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소모품도 손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고장 나면은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교체할 거 교체하고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상 가격하고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기준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한 3, 4천 기준 잡고요. 매입 가격의 20% 정도 있어야 유통시장이 유지가 된다. 최소한 15%는 있어야 유통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 정도 되면은 조금 나은 시장이 되고요. 25%로 가면 아주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대략 유통시장에는 마진이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 사이트에 나온 그 금액 한 3개 정도 보셔도 돼요. N 뭐 있잖아요. K 뭐 있고요. 그죠? 예, 이런 뭐 보모도 있고요. 보세요. 간단하니까요. 내 차 파는데 돈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 합쳐보세요. 합쳐서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요즘 뭐 그 핸드폰에 계산기 다 있잖아요. 그죠? 더 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은 평균 가격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 곱하기 80 하면은 바로 나갑니다. 근데 90 하면은 내 욕심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잘 안 나갑니다. 100% 그러면은 이건 뭐 2달, 3달 가도 잘 안 나갈 겁니다. 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꼭 시장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차를 찾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아다리가 딱 맞으면 금방 돼요. 그럴 수는 있어요. 주로 그러한 케이스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딱 내놨는데 얼마에 딱 팔아드렸어요. 바로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요. 소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는 아닐 거예요. 다 제대로 쓰셨겠지만 가끔 소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소설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실에는 존재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야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새 차나 마찬가지인데 뒤에 비닐도 안 뜯어졌는데 쟤네들 나온 금액에 10%는 더 붙여도 되지, 110% 이렇게 놓잖아요. 리스 만기까지 그 차 안 빠집니다. 네. 내놓는 건 괜찮아요. 의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아줘. 예, 뭐 왜 못하겠어요? 알았습니다. 빨리 팔아드릴게요 하겠죠. 그런데 빨리 나타나나요? 후차주도 똑똑한데요. 후차주가 뭘 보시는지 아세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 사이트도 들어갑니다. 소비자가 본 사이트 그대로 가서 봅니다. 네, 메리트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죠? 그 가격 그대로 사오는데 여기는 비용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채권과 채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비용도 있잖아요. 유통 비용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안 사죠. 비싸지니까요. 뭐 아니에요. 그러면 90% 정도 빠졌을 때 유통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차를 중고 매매 시장에 현금차예요. 중고 매매 시장에 팔았을 때 3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팔 때 금액이 3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리스 승계 차량을 매각할 때는 3천에서 3,10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고 유통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승계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뭔가 메리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차를 중고 유통 시장에서 4천에 사오는데 나한테 메리트 있어야 되니까 3천 한 7, 800 정도에 사올 수 있는 메리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리스 승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잘 모르는 리스 승계 왜 하겠어요. 저 시장에 가서 현금 주고 딱 사면 되는데요. 그죠? 속지도 않잖아요. 5천짜리 차 5천 현금 주고 사는데 그죠? 리스는 잘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죠? 속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왜 그러한 이득이 있냐면은요. 이 리스 승계라는 거는 세금 영향이 큽니다. 가장 큰 게 세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의 주인은 리스 회사입니다. 명의가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승계라는 거는 매매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차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A에서 B로 명의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빠집니다. 취등록세 하고 이제 부대 비용 하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차값이에요. 5천만 원짜리 차면 500만 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후차주의 이득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매입하면 전차주가 손해가 나겠죠. 7, 8%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상한 매각에 그 취등록세가 포함돼서 저렇게 높거든요. 저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계를 해보면 전차주는 그거 지급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후차주도요. 차를 내준 거 샀어. 그러면 취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그 8%단 말이에요. 그죠? 7%에 공채 1% 정도요. 8%를 내야 되는데 안 낸단 말이에요. 예. 그 상태로 차를 사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스가 종료돼서 차를 반환해 버리면은 이제 취등록세 문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차를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할 때는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중간에 상환된 금액이 있잖아요. 상환되고 남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그 취등록세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가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차주, 후차주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가 리스 승계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미상환 금액하고 중고 시세를 연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 리스 승계 플랫폼 AI 신궁예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AI 신궁예 오시면은 간단하게 자동차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고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은 무료로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바로 됩니다. 예, 승계를 의뢰하실 때는 네이버 엑스퍼트를 둘러서 오셔야 됩니다. 모든 의뢰는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엑스퍼트 가면은 또 수수료 유료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지불하시고 승인 받으시면은요, 분석한 툴을 계속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이 아깝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뭐 무료로 다 해주는데 10,000원 내라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퍼터에 등록이 되면은요, 이 후차주를 찾는 광고가 자동으로 됩니다. 저희 사이트, 아메리카 사이트도 들어오고요. 네이버 카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에 이
자료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후차주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장점은요, 리스 승계가 되면은 3만 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이 사실 등록 비용이 3만 원인데 2만 원을 할인해서 지금 만 원의 등록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금액은 할인 금액이 적용돼서 만 원을 지급을 하지만 승계가 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는 3만 원 할인 금액을 제외한 원금 3만 원을 전액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계하실 거니까요. 만 원 투자해서 2만 원 붙여서 3만 원 해소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다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 원을 해소하는 이유는요, 승계 매물이 사실대로, 그러니까 올려놓고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올려만 놓고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올려놔 놓고 거래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매물을 늘 이제 그 체크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또 잘 팔려요. 실명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유료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저희 AI 승계 신궁예 승계 플랫폼으로 오시면은 이 A에서 Z까지 과정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계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AI 시스템이 전부 다 합니다. 등록되면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보여드리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후차주로 전가가 돼서 후차주가 보시는 금액이 바로바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소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서포트 팀장님이 따라 붙습니다. AI로 다 숫자는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보충해드리고 필요한 서류 있으면 보내드리고 다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무료입니다. 이 부분들은요. 하셔서 빠르게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차주 입장에서 내가 왜 분석을 한 후에 리스 승계를 의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유튜브라든가 중고 리스 승계 시장에서 말하는 승계만이 정답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안할 때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찾아내려면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리스 승계 손익은 어떻게 달라질까? G80 사례로 본 전차주 인사이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메리카 플랫폼 들어오시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